여보, 우리 이웃 김 씨 아저씨 말인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뭔데? 또 무슨 일이야? 아저씨가 은퇴 후에 돈도 충분하고 건강도 좋다고 자랑하시던 분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거야. 정말? 그런데 왜?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제야. 돈도 건강도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었던 거지. 그게 뭔데? 노후의 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응, 있어. 그리고 이걸 모르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어. 정말 궁금하네. 대체 그게 뭔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미리 준비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 영상 시작 전 100% 공짜인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착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연금, 적금, 부동산 이런 것들만 준비하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정기검진 받고 몸만 건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과 건강을 모두 갖춘 많은 노인분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의 단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정한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김씨 아저씨의 충격적인 고백. 앞서 말씀드린 김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저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분으로 퇴직금과 연금으로 경제적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조깅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건강검진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노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한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막막함만 밀려온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어. 예전에는 일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서로 건강 자랑이나 자식 자랑만 하다가 어색하게 헤어져.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김씨 아저씨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노후의 진짜 적은 무엇인가?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무의미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순간 갑자기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40년 동안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역할, 직장인 역할이 끝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무의미함이 몸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없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2.4배나 높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의미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노후 준비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70세였기 때문에 은퇴 후 여생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65세에 은퇴해도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35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과 맞먹습니다. 이 긴 시간을 그냥 여생이라고 부르며 의미 없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80세에 대학교에 입학한 할머니, 70세에 유튜버가 된 할아버지, 65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지역사회의 리더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단 한 가지입니다. 관계의 힘.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냈는데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돈의 양, 명예, 건강 상태,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관계, 즉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씨 아저씨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관계와 깊이 있는 관계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나의 경험과 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여하는 삶의 가치,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한 그 단 한 가지의 핵심은 바로 기여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죠. 기여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것, 젊은 세대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일반 노인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여하는 삶이 생명 연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여의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멘토링, 취미를 통한 재능 기부, 단순한 경청과 공감을 통한 정서적 지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기여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학습하는 노후,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멈춰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60세에 완전히 다른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고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히 연결되고 이는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워서 손자와 게임을 함께하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해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현실적인 실천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정리해 보세요. 40에서 50년간 살아온 인생에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적 경험, 육아 경험, 인간관계 경험 등을 정리해 보는 거죠. 두 번째,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정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보세요. 요리든 원예든 IT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기여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복지관에서 컴퓨터 가르치기, 온라인 카페에서 조언해주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네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거나 세대를 초월한 교류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요리 유튜버가 된 박 씨의 할아버지입니다. 30년간 요리를 취미로 해오셨던 분인데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은 5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일 젊은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요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는 이씨 할머니입니다. 교사로 40년간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고 계시는데 아이들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실버 창업에 도전한 김씨 할아버지입니다. 70세에 전통 목공예품 제작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전통 기술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도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과 극복 방법. 물론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이 듦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 같은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의 조언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심과 도움을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장애물은 기술적 어려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천천히 배우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돈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여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 그리고 경험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이고 그 성장이 바로 의미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 노후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대신 손자, 손녀 돌봄이나 집안일 도움 등으로 기여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자녀들과도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운동을 하거나 같은 취미를 가지거나 서로의 관심 분야에 대해 배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서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와의 관계는 노후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 동시에 아이들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것이죠. 이런 세대 간 교류는 양쪽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핵심은 기여입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여의 확장,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죠. 특히 요즘은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활동, 교육 격차 해소, 디지털 소외 계층 지원, 전통 문화 보존 등의 분야에서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여는 개인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단순히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윈윈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결론 및 요점 정리. 지금까지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한 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내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노후 행복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득들을 정리하면 1. 진정한 노후 준비의 방향성,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와 기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2.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법들, 작은 기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단계별 접근법. 3. 성공 사례를 통한 동기부여, 실제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의 구체적 사례. 내장애물 극복 방법, 나이 듦에 대한 고정관념, 기술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방법. 5.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법,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 기여하는 가족 관계 만들기. 결론적으로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 공짜인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소소한 것이나 자신의 목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특히 가슴에 맺힌 내용은 글로써 풀 수 있는 것이 정신건강에 최고입니다. 노후금빛 지혜 구독자 여러분의 공간을 잘 활용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눌러주시면 이번 주 로또 1등은 당신 것일 것입니다. 좋아요와 함께 부탁드립니다.